지금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냅샷이거든요. 과연 쉽게 될 것이냐? 쉽게 되네요. 오, 쉽게 되네. 쉽게 됐다. 자, 그럼 제가 계속 이 나스를 사용을 하면서 로그를 따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말입니다. 오늘은 나스 서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그린에서 나온 DXP4800 플러스입니다. 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시놀롯이라든지 큐넵이라든지 기타 다른 브랜드들이 좀 더 친숙하고요. 유그린에서 나스를 출시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많이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보고, 할 수 있다면 안정성까지도 한번 검증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베이가) 채용된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은 조금 더 두껍게 모양이 나오는데 슬림하게 나왔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메쉬 필터가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기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는 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SD 카드라든지 아니면 타입C 아니면 타입 A 단자, 이런 것들이 전면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후면부에도 똑같이 USB-A 타입이 총 3개나 연결이 됩니다. 주로 외장 하드라든지 아니면 저장 매체에서 직접 복제를 한다던가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 이게 어딘가 모를 서버에 업로드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유출될 수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고요. 싸이월드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렇다 보니까 섣불리 백업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 주변에는 최근에 나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족 단위로 백업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동기화를 통해서 가볍게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가족 간에도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이렇게 계정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에다 놓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전력 소모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켜놓는다 하더라도 전력 소모가 많지 않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나오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일정 사용 요금을 지불을 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실됐을 때 중요한 자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나스 서버를 사용하시는 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유그린 나스는요, 유럽과 미국에서 킥스타터를 통해 약 10억엔의 펀딩을 달성한 스토리지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월 구독료 없이 안전하고 개인의 정보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한다던가 혹은 내부에 있는 자료가 무단으로 외부로 방출되진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돼서 공유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세팅을 해서 전원을 넣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하드디스크 연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누르세요 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펼쳐집니다. 자, 이 상태로 하드디스크를 여기 나사 위치에 맞게끔 꽂아 놓으시면 되고요. 꽂은 다음에 꾹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떨어지죠. 굉장히 세팅이 간단하네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별도의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NVMe 슬롯이 2개가 보이고요. 이렇게 메모리가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나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켜놔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소음 때문에 사용하기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까이 가져갔을 때 한 65dB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켜진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조용해요. 정상적으로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됐고요.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노트북으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구글에서 유그린 나스로 검색을 하면 유그린 나스 사이트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해서요, 윈도우용 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될 동안에 지금 보니까 윈도우부터 시작을 해서 안드로이드 TV, 나스 안드로이드, iOS, 애플 TV, 맥OS 지원하는 앱이 상당하네요.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 설정이 있네요. 혹시라도 어드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런 이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해킹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디는 복잡할수록 좋고요. 패스워드도 복잡할수록 좋습니다. 이메일을 사용을 하면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메일을 연결하지 않으시면 외부에서 접속할 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세팅을 해봤는데 상당히 친절합니다.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드디스크 꽂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실행만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UI가 굉장히 깔끔하고 속도도 빠르고 좋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냅샷이거든요. 과연 스냅샷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있네요. 스냅샷이 뭐냐면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했거나 혹은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데이터가 지워졌을 경우에 특정 지정 시점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스냅샷만한 게 없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앱센터 파일들이 있습니다.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가 뭐냐면 누군가 로그인을 했다거나 어떤 작업을 했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남는 거고요. 특히나 외부에서 접속 시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놀로지 서버에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로그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외부 공격은요, IP 주소 검색한 다음에 그 IP 주소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그 값이 남아 있어야 그런 사람들 딱 차단하거나 뭐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스마트폰하고도 한번 연동을 해볼게요. 앱스토어에서 유그린 나스를 검색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일부러 와이파이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계정 로그인이 나왔는데요. 제어판에 접속을 해서요, 장치 연결, 원격 액세스라고 있습니다. 원격 액세스에서 원격 접속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다가 어떤 이름이든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아이디를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저는 아까 설정했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과연 쉽게 될 것이냐? 쉽게 되네요. 오, 쉽게 되네. 쉽게 됐다. 아까 세팅했을 때 봤던 화면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네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부분도 설치를 먼저 해 놓겠습니다. 자, 한번 열기 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 갤러리 켜기 이렇게 돼 있네요. 동기화 및 백업으로 이동, 동기화 및 백업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아직 백업되지 않은 사진 5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영상일 거예요. 백업의 위치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아니라는 경고가 떴죠. 저는 그냥 실행할게요. 자, 현재 백업 중인 파일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데이터로도 굉장히 괜찮은 속도로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키면 더 빠를까요? 훨씬 빠르군요. 빠른 속도로 업로드가 가능하네요. 제가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이 포토라는 폴더에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바일 백업. 오, 기존까지 딱 나오네요. 2025년 5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지금 사진하고 동영상 백업된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불러와질까요? 오, 네, 불러와집니다. 네트워크상에서도 데이터 잘 불러와지네요. 좋아요. 이렇게만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기가 매우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진이나 중복 사진 같은 걸 정리할 수도 있고요. 링크만 만들어서 지인한테 전달을 해주면 지인들이 언제나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AI 도구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해서 특정인들만 따로 분류를 해주는 작업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이 나스를 사용을 하면서 로그를 따왔습니다. 로그 값에 나온 IP 주소를 가지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핑 테스트 관리용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크게 의미 있는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위협적인 IP 주소나 이런 걸로 널리 알려다는 증거는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IP는 아마존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도 특이한 도메인이 보이지 않지만 이 값으로는 악성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 얘만 좀 답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나스 서버에 제가 중간에 여러 앱들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 앱들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도 상당히 많아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특정 지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뭐 혹은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외부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검사는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 두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한 3시간 정도 모니터링을 했을 때 문제될 만한 값은 없어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유그린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국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나스 서버는 분명히 한두 번씩은 다 이슈가 있었어요. 외부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나스 서버의 특정 보안 취약이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너무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좀 더 깊게 사용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포트 포워딩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값들, 뭐 7000대라든지 8000대, 9000대의 포트로 바꿔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무작위로 검색을 할 때 포트가 닫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세팅을 할 때 처음에는 좀 세팅 비용이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를 해주고 별도로 이제 사고가 없는 나스를 구매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2중, 3중으로 백업해도 절대 과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저장 매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스는 겹겹의 방법으로 백업을 할 수 있는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나스를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현재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원본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나스 서버 구입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